반갑습니다. 수학 작가 김장현입니다. 아마 시계가 뜨고 있을 텐데요. 목소리가 좀 조용할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조용하게 했는데 제가 이 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제가 정말 목소리 크게 하면서 학생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개념 설명을 하고 편안하게 듣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영상이다 보니 아,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를 학교 현장처럼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정말 정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연립 1차 부등식과 관련해서 개념 영상을 수업 공개 영상으로 제가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셨다면, 좀 제가 어떤 스타일의 수업을 하는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은 이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연립 1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그리고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이렇게 설명됩니다. 하지만 연립 2차 부등식은 앞서 연립 1차 부등식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또 2차 부등식에서 설명하는 것을 합치면 연립 2차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 두 개가 존재하고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공통인 부분이 있는지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여놨습니다. 2x가 4보다 작다라는 1차 부등식 하나와 x 플러스 3이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1차 부등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푼다면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솔루션대로 2x가 4보다 작은 부분은 등식의 성질에 의해 x가 2보다 작다라는 식이 얻어지고요. 밑에 식 x 플러스 3이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에서 공통인 부분이 있는가를 이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가 없다라고 하는 예가 되고요. 어, 제가 적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또 해가 없는 예가 들어왔는데 지금 위에 있는 식은 굉장히 여러분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라면 밑에는 미지수가 좌변과 우변에 같이 있어서 풀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위식 3x 플러스 5가 x 마이너스 7보다 작다라고 하는 식 하나 4 마이너스 5x가 2 곱하기 3x 플러스 2라는 식의 보다 작다라는 식 하나가 있는데 역시 이것을 두 가지로 풀면 다음과 같죠.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고 공통인 부분 역시 이번에도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통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죠. 공통인 부분은요, 그림으로 그렸을 때 만약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위의 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가 2보다 크다면 크다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 부분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공통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두 개의 예를 들었을 때 공통인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은 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부등식. 근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인데요.
A가 B보다 작은데 B가 C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었다면 A는 B 그리고 B는 C 그래서 A는 C다라고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각각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무조건 순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개 수업한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A가 B보다 작다, 그리고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있어야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A는 당연히 C보다 작아요. 그리고 B가 C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A와 B의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A와 B의 사이의 관계를 쓰고 A와 C의 관계를 써도 B, C의 관계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도 틀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방정식은 다 같은 관계에 있으니까 서로 두 개를 잡아서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부등식인 경우에는 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라고 했어도 A와 C의 관계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므로 순서대로 즉 A, B의 관계, B와 C의 관계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밑에 간단한 예 하나를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5보다 큰 2x 플러스 9가 있고 2보다 큰 3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을 보면 이 부분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을 마이너스 9로 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서 양 끝에 미지수 x 없이 상수만 존재한다면 등식의 성질만으로도 해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식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대답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5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왼쪽 그리고 3x 플러스 4라는 가운데 이 다항식의 크기 비교가 된 상황 이렇게 첫 번째가 한번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 3x 플러스 4와 4x 플러스 9의 또 다른 관계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소 시간이 걸리겠죠. 이 부분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절대값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언급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의는 잘 아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 봅시다. 절대값이라는 개념은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음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 시간이 있다면 이제 그때 양과 음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단 얘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방향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고 우리는 그 방향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져 있냐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양수만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예를 들면 x-1의 절대값이 있고 2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x-1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우리는 모두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식에서 우리는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x-1이 음수가 되어도 우리는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 하나를 제가 그려놨을 겁니다. 바로 여기 부분이죠. y는 x-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 직선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뭐 절대값이라 없었을 때는 이제 쭉 그려지는데 절대값이 생기자마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반대편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수를 갖기 때문에 쭉 그려진 아랫부분을 어떻게 보면 위로 올리게 된 셈이 됐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y는 절대값 x-1의 함수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범위를 계산을 하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값 함수, 죄송합니다.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데는 아마 도형의 대칭 이동 이때 한 번 더 등장을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2x 플러스 1의 절대값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0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그리고 작다로 표현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는데요.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당연히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0보다 작다는 내용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를 포함해서 이제 1차 부등식을 얘기했으니까 이 두 가지 경로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x-1의 절대값과 2x 플러스 1의 절대값을 더하면 5보다 작다라고 하는 식에서 우리는 구간을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일단 0이 되는 부분을 잘 찾아보면 x가 1이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과 1이라는 점이 있을 때 구간은 총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고 모두 작을 때 아니면 하나 크고 하나 작을 때 아니면 둘 다 클 때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된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고 범위에 따라서 해석이 바뀐다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차 부등식까지 성립이 된 것 같고요. 다음 2차 부등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대개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던지 아니면 부등호의 방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일단 학교 수업을 했었을 때는 부등식이라는 내용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모아지고 바깥으로 갔을 때는 부등호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일체 여기서부터 함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봤기 때문인데 부등식이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x-1과 x-1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면 두 함수가 있습니다. y는 x-2라고 하는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때 y가 0이라는 것은 이제 x축이 될 것이고 x-1과 x-2는 1과 2가 근으로 갖게 되는 어떠한 2차 함수 그리고 아래로 볼록일 겁니다. 그랬을 때 뭔가 기준이 돼요. 뭐냐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0보다 작다기 때문에 여기가 x축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x축보다 작은 거니까 이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확인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부분이 2에 해당하니까 결국에는 해가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x-3과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바꿔 쓰는 거죠.
아랫부분이었다가 이제 윗부분으로 바뀌니까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색칠을 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라고 하는 해가 구해지게 되는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다른 예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인데요.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이걸 반대로 얘기해서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놓고 문제를 풉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을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예 없던지 이거를 판별식 D로 설명을 했죠. 판별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었을 때 b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고 그와 관련해서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인 실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어근 이때 실근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여기에서 체크하는 부분은 우리가 방정식처럼 봤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다항식이 0이다. 그랬을 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별하는 것으로 판별식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러면 두 점이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던지 인수분해가 되던지 완전 제곱식으로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알파 베타. 그럼 이것이 계산이 된다면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하는 예상을 하게끔 하겠죠. 물론 이때 A는 당연하게도 0보다 크다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0보다 작다면 당연히 이제 위로 볼록이겠죠. 아래로 오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로 이제 볼록인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판별식 D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사이에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끝나면 연립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연립 2차 부등식은 말씀드린 대로 연립 1차 부등식에서와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공통인 부분이 있고 또 공통인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연립이니까 또 그리고가 성립해야 되죠. 그럼 그 그리고란 얘기는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해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석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 그리고 여러 가지 부등식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면좌표를 설명하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이나 알지오맥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 내일 또 연수더라고요.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